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제가 조금 이렇게 사명감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실 끝나고 나서 또 학우 여러분들의 사례 발표가 있다가 제가 들었는데 작년에 제가 심포지엄에 참석을 했을 때 그 이야기들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에너지 많이 충전하셔서 그 이야기까지 잘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국제내교육협회는 그래서 지금 UN 공보국의 공식 NGO이자 UN 글로벌 컴팩트 회원사로서 어떻게 하면 이 뇌교육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소통하는 데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은 뇌교육에 관련된 그 기관들이 한국에도 많지만 해외에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잘 연계를 해서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야기들처럼 왜 뇌교육이 이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이 문제들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뇌교육의 사회적 가치, 국제적 가치를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뇌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융합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년 정도 제가 이제 국제뇌교육협회 온 지가 이제 그 정도 되는데요. 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2년마다 한 번씩 뇌교육의 그 사회적 가치를, 국제적 가치를 알리는 보고서를 발행을 해서 UN 시스템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가 10월에 등록이 되었고요. 오늘은 이제 거기에 실렸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보고서는 저희 홈페이지하고 그리고 UN 글로벌 컴팩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검색해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나라와 상관없이 그리고 연령과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하나의 이해관계에 매이지 않았을 때 어떤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까,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걸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고 나면 이게 그냥 어떤 UN NGO에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고 정부기관에서만 고민하는 문제도 아니고 내 삶의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21세기 들어서 좋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갖는 가치관에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마 많은 분들이 감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일단은 경제적으로 풍족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21세기 들어서 기술도 발전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부가 증가했는데 행복하진 않고 그리고 이 빈부격차도 커지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정말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 그런데 그런 고민이 우리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15년마다 국제사회 국가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들을 정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 발표했던 목표가 17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최소한 모든 국가들이 빈곤에서 탈출하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뭐가 더 문제이겠는가? 그리고 여러분도 요즘에 느끼고 있지만 이 지구가 끝없이 더워지고 있는데 이걸로 인한 기후변화가 더 이상 다른 어떤 풍요로움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해도 인간이 생존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이제 위기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삶을 창조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 물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풍요로워져야 되겠지만 그러한 경제적인 성장이 이 지구라는 마더 얼스라고 표현하는 우리 지구 안에서 지구가 지속 가능한 정도 안에서 발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무도 소외받지 않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17개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경제개발협력기구, 우리나라에는 아마 GDP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구입니다. GDP를 가지고 그 나라의 발전 정도를 항상 순위를 매기는데요. 이 OECD에서 이제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발전 정도를 평가할 수가 없다. 다른 지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발표를 한 게 OECD 웰빙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이런 물질적인 조건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건강에 대한 거, 그리고 워라밸, 그리고 교육에 대한 거,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는가라는 이제 주관적인 웰빙에 대한 이런 요소들도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도 우리 미래 세대가 행복하게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자원 중에 자연 자원, 인간 자원, 경제적 자원, 그리고 사회적 자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 인간적 자원 이런 것들이 핵심 그 하위 요소에 교육과 건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평등하게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마련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유엔에서 정했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서도 똑같이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모두를 위한 건강과 웰빙을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목표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뇌교육은 이러한 목표들을 이루어서 그리고 인류에게 좋은 삶을 가져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좋은 삶을 이루기 위한 조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정책 발표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으로 다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직업은 창출되지 않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뇌교육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기술과 훈련법들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사례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그리고 어른이 삶의 주인으로서 자신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아주 작게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그리고 자신의 건강한 습관을 선택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런 힘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그런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뇌교육이 많은 나라들이 지금 퍼져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상 첫 번째로 미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뉴질랜드 순으로 잠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그 아동 청소년 뇌교육 분야의 이제 대표적인 영리 기업이 있습니다. BR 뇌교육 아까 발표하신 기업인데요. 미국의 이 프로그램이 2007년 전에 이제 소개가 돼서 그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뉴욕의 그 공교육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게 프로그램이 10가지 테마로 해서 신체적 건강, 그 다음에 뭐 집중력, 아니면 자신감, 창의력 이런 주제들로 해서 10가지로 해서 이제 정리가 됐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사들을 교육시키고 강사들을 양성하는 기관이 브레인 파워 웰리스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뉴욕에 등록된 영리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런 뇌체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들이 하는 이런 연단 그리고 다양한 이제 팀워크 활동도 이런 것들을 하고 명상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 기관에서 재미있는 이제 연구를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뉴욕주의 롱아일랜드라는 곳에서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는데요. 하나는 브레인 파워 10 프로그램을 받은 아이들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정적인 다른 이제 타 명상 프로그램을 한 아이들이고 하나는 그런 이제 명상 프로그램을 전혀 하지 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 시간이라든지 또래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행동 장애가 있는 아이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사전 사후로 해서 그래서 브레인 파워 10 프로그램 한 아이들은 52%가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명상을 한 아이들의 경우는 26%가 향상이 됐고요. 물론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은 그룹에는 조금 더 나빠졌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거를 가지고 이 브레인 파워 웰리스의 교육이사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아동 대상으로 그다음에 유아 대상으로 한 뇌교육의 가장 큰 특징을 몸을 가지고 체험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요. 그 똑같은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내 안에서 나의 가능성을 찾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소통 그리고 교사와 나와의 소통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뉴멕시코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빠르게 하다 보니 좀
뉴멕시코 주에서 그 효과를 보고 여기서도 우리가 공교육에서 아이들에게 뇌교육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2018년도에 거기 공교육국에서 세개 학교를 대상으로 먼저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교사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그 시범 수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효과성을 이제 평가를 하고 그래서 2019년에는 그래 이거를 모든 교사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도록 해야 되겠다 결정을 내리고 예산 승인이 지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들이 났나 이런 거를 보면 아이들이 좀 더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집중력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고 느끼고 그리고 자기가 좀 더 똑똑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게 전보다 더 나아졌다고 느끼고 이런 게 자기 효능감 그리고 자신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큰 일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뉴멕시코에서도 이제 진행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인데요. 일본은 미디어를 통해서 멘탈 헬스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2014년에 정부에서 모든 기업에서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꼭 체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멘탈 헬스법을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일본의 뇌교육협회에서 글로벌 멘탈 헬스 세미나를 매년 개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6회의 세미나가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그 일본에 있는 유수대학에서 열리고 주제에 따라서 많을 때는 한 700명 그리고 적을 때는 한 200명 정도 모이는 행사가 됐는데요. 여기는 이제 교육 관계자들 그리고 시 관계자들 그리고 학술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뇌교육을 접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열렸던 세미나는 체력, 심력, 뇌력을 잇는 뇌교육이라는 주제로 해서 아동 청소년 뇌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그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후쿠오카현의 이이즈카시라는 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35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3개월 동안 아침에 10분씩 뇌체조하고 명상을 했고요. 그리고 60분짜리 뇌교육 워크숍을 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물론 이제 건강도 좋아졌고요. 근데 거기다 가장 큰 거는 일본 아이들이 가장 이제 약한 부분이 이제 자신감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게 많이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이 다나카 회장인데 이분의 얘기에 따르면 4학년의 초등학생이 나를 스스로 인정한다는 말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과에 힘을 입어서 이 시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3개 학교로 지금 늘려서 해피 스쿨 브레인 프로젝트, 해피 브레인 스쿨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목이 조금 특이합니다. 정신건강 하락의 영차 예방. 그 영차 예방이 뭘까? 제가 이제 회장님한테 물어봤었는데, 외부적인 조건을 가지고 발병하기 전에 이렇게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의 건강의 상태를 자각할 수 있게 하는 게 영차 예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뇌교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자기 몸에 대한 감각,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을 깨워서 이 자신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기업 쪽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그 NTT 스마트 커넥트라는 IT 기업인데 거기 이제 사장님이 오셔서 우리는 지금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뇌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에게 있어서 자기 건강을 자가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 관리사라는 직업이 일본에 있는데 거기 그분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헬스케어 종사자분들 대상으로 그리고 직장인들 대상으로 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들을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뇌교육이 어떤 원리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가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스스로 인식하는 힘, 그리고 그것의 스트레스의 반응을 견디는 힘, 그리고 스스로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리는 힘, 이런 힘들을 뇌교육을 통해서 기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글로벌 멘탈 헬스 세미나라는 걸 통해서 한국에 아까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MOU도 맺었는데 그게 이제 아이브레 그 저펜에 일본 뇌교육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강사들이 6년 사이에 한 1,600명 정도 지금 양성이 돼서 한 700여 개소에서 지자체의 그런 이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시설 그리고 고령자들을 위한 시설 그리고 기업체 세미나 이런 곳들에 이제 파견이 돼서 계속 뇌교육 수업을 훈련을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하면 두 가지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름다운 곳, 그래서 여름 휴가나 겨울 휴가 때 가보고 싶은 곳.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호주나 미국처럼 원주민이 있었는데 백인들이 들어와서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곳. 그래서 뉴질랜드는 그런 나라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평화롭게 원주민과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온 그 민족들 사이에 그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이 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오리족의 그 특히 젊은 세대들의 자살률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오랜 세대를 걸쳐서 내려왔던 그 트라우마가 힐링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내가 뭘 해도 나에게 희망이 없어. 그리고 마오리족으로서의 그런 자긍심, 이런 거를 가질 수 없는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이제 살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저게 마오리어인데 코키리티아 테 아로아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뜻은 사랑을 전달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오리족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존감을 향상하고 정신 건강을 증진하자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2015년에 시작이 됐고 마오리족 중에 한 부족의 그 신탁자금이 운영하는 프로젝트로 미국 그 뇌교육의 생활문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시민운동을 이렇게 주도하는 국제 NGO가 있습니다. ECO라고 있는데요. 한국에는 이제 지구시민운동연합이라고 있고요. 그래서 그 ECO의 뉴질랜드 본부가 있습니다. 그 본부의 교육이사가 릴리 조지 박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주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처음 시작이 돼서 1단계는 젊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문제가 뭔지 표현해, 그 연극이나 음악이나 뭐 이런 걸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 이제 테마가 나왔는데요. 리더십, 유대감, 힐링. 그러면 2단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뇌교육을 훈련을 받아보자. 그래서 뇌교육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가 이제 효과적이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거를 누구나 젊은이들이 정신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툴박스를 만들자. 지금 3단계에 있습니다. 이 3단계에서 이 툴박스가 만들어지면 뉴질랜드 이제 전역에 이것을 보급을 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분들이 이 프로젝트가 2단계에 있을 때 2017년도 1월에 뉴질랜드 캐리캐리시에서 뇌교육 그 심포지엄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조지 박사님이 발표를 하셨었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게 아이들이 트라우마가 몸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알아야 그 고통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릴리스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방법을 썼냐.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기사 때문에 화상 인터뷰를 했었는데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었다. 이 몸 태핑하는 거, 전신조타라고 하는 거 있죠? 전신조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캥거루처럼 이렇게 뛰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뇌교육이 이걸 통해서 알려준 건 고통이라는 게 내 몸에 있구나라는 걸 바라보게 해주고, 그런데 그 고통이라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려줬다.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뉴질랜드에 젊은 아이들의 그 자살 문제가 심각하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질환 문제가 심각한데 뉴질랜드 정부에서도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고 이 문제의 전문가들이 이제 다 하는 얘기가 정신적인 문제를
이 멘탈헬스의 문제 그리고 자살의 문제를 정신적 질환으로만 접근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왜냐? 이거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희망이 없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뇌교육은 두 가지 점에서 아주 이 마오리족 젊은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유대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혹시 그 센터 여기 단월드나 이제 센터에 가서 수련을 혹시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뇌교육 훈련을 하시는 분들 그 안에는 굉장히 독특한 공동체 문화가 있습니다. 이 지도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훈련을 받는 사람 그리고 훈련하는 사람 상호 간에 서로를 격려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조지 박사님도 그렇고 이 수련을 함께 했던 훈련을 함께 했던 학생들도 그렇고 서로를 그렇게 응원하는 그런 문화가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그 느낌. 그리고 두 번째는 가능성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끊임없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갔던 아이들이 너는 가능성이 있어. 나에겐 가능성이 있어라는 걸 인정하는데도 많은 에너지와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어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걸 해보는 것.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뇌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런 걸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아이들과 한 지금 5년째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트라우마를 아이들이 대면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어. 나 스스로 치유할 수 있어. 라고 자신의 내면의 힘을 느끼기까지 그래서 뭔가 액션을 시작해보기까지 지금 5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툴박스가 만들어져서 전국으로 이제 퍼지게 되면 좀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이제 나누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 ECO의 생기기 전부터 뉴질랜드의 뇌교육을 함께 전해왔던 ECO 이사인데요. 황혜원 이사가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그 뉴질랜드에 뇌교육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느끼고 있는 변화가 뭐냐 했을 때 뉴질랜드라는 곳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그리고 선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그 선의를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는지 그거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걸 잘 모른다. 근데 그게 참 답답했다. 그런데 이 뇌교육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힘과 연결이 돼서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위해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서서 행동하는 걸 보게 됐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뇌교육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모든 사람의 개인 안에 있는 그런 위대한 힘을 깨우는 이런 훈련과 기술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